우리 방학 때 했던 얘기들도 좀 잘 떠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단일인자 유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단일인자 유전만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근데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이제 뭐 이 단일인자 유전 특징에 대해서는, 그제? 앞에 있으니까 언급, 뭐 우열관계가 뚜렷하고 환경의 영향 안 받고 이런 거 이미 다 얘기했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 성염색체 위에 있느냐 갖고도 이제 구별을 했잖아.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실제 이제 가계도를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도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 뭐 눈꺼풀, 혐알기, 뭐 등등등.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이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생명이 있다만, 뭐 정상이 우성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데,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 생명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지.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유전병 또는 유전 형질 그냥 이렇게만 줘. 그런 다음에 가계도를 하나 띡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가계도를 들여다보고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유전 형질이다. 어떤 유전 형질에 대한 가계도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 가계도를 보고 이 유전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 다음에 그 유전 형질을 나타나게 한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건지 성염색, 이걸 두 개를 찾아줘야 핵심이란 말이야. 그거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 사실 방학 때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긴 했어. 니네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자, 우열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 어떤 유전형질이라고 나왔으면 이 유전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가계도를 보고 파악해라. 자,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거야. 야, 부모가 같은 형질을 갖고 있는데 그 부모 사이에서 만약에 다른 형질을 갖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무조건 뭐야? 열성인 거야.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어떤 유전병 또는 유전 형질이라 그러면 정상이 항상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써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색칠해져 있는 게 유전병이나 유전 형질이잖아. 그러면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예를 들어 자녀가 유전병이야. 그럼 이 유전병이 열성인 거지. 그럼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둘 다 어떤 유전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유전병을 앓지 않는 정상인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는 정상이 열성인 거야. 근데 실제로 니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주 쉽게 우열관계 파악할 수 있는 문제 잘 안 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자, 만약에 이제 뭐 가계도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줄 거 아니니,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요거야. 야,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부모의 자녀가 부모랑 자녀가 표현형이 다르면 그 자녀가 갖는 형질이 열성이다라는 거 방금 얘기했고, 또 하나 요거 있어. 유전자량을 주거나 혹은 유전자형을 알려주는 경우, 이봐,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구성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무조건 뭐다? 우성입니다. 그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 위에 있든지 간에 만약에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가계도를 들여다봤더니 요 구성원의 유전장을 알게 된 거야. 얘가 A하고 스몰 A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더래. 뭐 옆에 표나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이형접합이야? 근데 얘가 지금 정상이지? 그러면은 이 집안에서는 정상이 우성 형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유전병이 당연히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형접합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무조건 우성이다. 그리고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무조건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 있지. 뭐 예를 들어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라든지 예를 들어 형질이 같은데 다른 자, 이거는 유전자의 위치를 즉 그게 상염색체 위에 있든 성염색체든 상관없어. 특히 이제 이형접합인 경우에는 보통 여자를 보면 되겠지. 여성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X도 두 개고 상염색체도 두 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이형접합으로 갖는다 그러면 그게 상에 있든 성에 있든 무조건 걔한테서 나타나는 게 우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어떤 유전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 X염색체 위에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알려주는 경우. 그죠? 그 위치에 여기 빨간 줄 거놨지.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알려줬는데, 자, 요거, 아빠랑 딸이 표현형이 다르거나, 그죠? 아빠가 하고 딸이 다르거나, 혹은 엄마하고 아들의 표현형이 달라. 자, 무조건 누굴 보면 되냐면 여자를 보면 됩니다. 자, 내가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즉, 반성유전인 거를 문제에서 알려줬어. 알려주고 가계도를 봤는데 아빠랑 딸이 표현형이 다르고 엄마랑 아들이 표현형이 다르면 무조건 여자. 딸이나 엄마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무조건 뭐가 된다? 우성이 됩니다. 우성이 돼. 그리고 그 둘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이형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형접합. 자, 이거는 뭐라고? 내가 알 경우에 반성유전이다라는 걸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거나 혹은 우열관계를 먼저 찾지는 못했지만 반성인 걸 먼저 찾았어. 그럼 그때는 그냥 얘를 딱 보면 어떤 형질이 우성인지가 바로 파악이 된다 이거야. 그죠? 물론 이 외에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열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열관계가 이제 만약에 파악이 됐다. 그럼 이제 뭘 파악해야 되느냐?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지 혹은 성염색체, 자, 성염색체면 내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라고?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한 90% 이상이 X염색체거든? 자, 그런데 그걸 허를 찌르는 거야.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는 X염색체 위에 있는 것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너희 학교 문제는 뭐가 나온다? Y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사실 Y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는 이것만 익숙해져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어차피 Y염색체에 있는 거는 뭐야? 그게 우성이든 열성이든 뭐야? 남자한테만 나타나게 되는 거지. 뭐 그 집안 구성원 가계도 중에 여자한테 한 명이라도 유전형질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Y염색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성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반성유전이거든.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거. 가계도를 보고 이걸 또 찾아야 돼. 자. Y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 내가 자 봐라. 어떤 집안에 가계도가 있을 때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그게 우성이든 열성이든 뭐야? 다 남자한테만 나타난다 이거야. 남자한테만.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하느냐? 반성이냐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반성 여부를 파악할 때는 생맹을 이용하거든? 그럼 뒤 페이지 가봐. 뒤에 페이지 가보면 여기 자료 분석 그래가지고 생맹의 가계도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우리 생맹은 이 생맹이라는 형질이 일단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정상에 대해서 생맹이 열성이라는 거 이미 우리 알고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생맹이라는 형질은 반성유전을 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생맹 형질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가계도상에서 반성유전이냐 아니냐. 자, 반성유전이면 X염색체 위에 있는 거고 반성유전이 아니면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거든. 그걸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야, 여기 옆에 이제 그림에 쭉 나와 있지만 이봐. 아빠하고 엄마가 있는데 이제 아까 근데 위에서 살짝 언급했지. 이미 생맹은 반성인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엄마하고 뭐 아들하고 그 다음에 아빠하고 딸 사이의 표현형 다르면 이제 우선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뭐 그거랑도 이제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자 만약에 엄마가 생맹인 거야.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봐. 야 정상 유전자를 뭐 라지 T라고 하고 얘 스몰 T 혹은 뭐 정상 유전자는 반성이니까 그냥 X라고 하고 생맹은 X 프라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럼 엄마가 생맹이니까 예를 들어서 X염색체가 두 개인데 거기에 스몰 T를 두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이 자 아들은 XY인데 그지? 당연히 Y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냐? 아빠한테 물려받아요. 그러면 아들의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물려받는데 엄마가 어차피 스몰 T가 두 개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물려주는데 어떤 놈을 물려주더라도 아들은 무조건 스몰 T 즉 생맹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생명이면 그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야,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이 무조건 뭐다? 생명이 돼야 된다. 근데 반대는 안 되지.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이 무조건 생명이지만 반대로 아들이 생명이라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생명은 아닌 거야. 왜? 엄마가 소위 말하는 보인자야. 보인자인데 거기서 스몰t를 물려준 거라면 아들은 생명일 수 있지. 근데 엄마는 정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는 무조건 성립하지만 아들이 생명이라고 해서 엄마가 생명인 거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서 이번에 딸이 태어난 거야, 딸. 자, 딸이 태어났어. 자, 그런데 이 딸이 생명이야. 그러면 생명은 열성이니까 우리 참고로 우리가 하는 단일인자 유전은 무조건 멘델 법칙 따르는 거야. 우열의 원리 적용이 돼야 되고 뭐 분리의 법칙이 기본 베이스라 그랬고 하여튼 생명 유전자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딸 마찬가지로 이 X 두 개는 각각 아빠하고 엄마한테 하나씩 받은 거야. 자, 근데 아빠한테 얘를 받았든 아빠한테는 무조건 생명 유전자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잖아. 스몰t가 두 개니까 뭐 아빠한테도 스몰t 받고 엄마한테도 스몰t 받은 거니까 아빠는 결국 스몰t가 있어야 되니까 즉 아빠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생명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딸이 생명이면 마찬가지로 아빠가 무조건 뭐여야 된다? 생명이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반대는 아니야. 야, 아빠가 생명이라고 해서 또 딸이 무조건 생명은 아니라는 거야. 왜? 아빠가 예를 들어 생명 유전자를 물려줬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정상 유전자 받아버리면 이 딸 정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종합하면 어떻게 돼? 종합하면 가계도가 이렇게 한 세대만 나오지 않고 구성원이 또 여러 명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뭐 여기 딸, 남편, 거기서 아들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요 딸이 생명이면 엄마가 생명이면 그 아들 무조건 생명이어야 되고 그러면 그 딸의 아빠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생명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생명이 반성유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성이면서 반성이잖아. 그러니까 열성이면서 만약에 어떤 유전병이나 유전 형질이 열성이면서 반성 유전이라면 생명하고 같은 패턴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반성 유전은 반성 유전이냐 아니냐는 열성이면서 여자를 가지고 찾아주면 좋아. 그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계도를 보면 이렇게 지금 표가 나와야지. 여기 봐봐. 그래서 여기 보면은 7번이 지금 생명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 근데 구분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7번의 아들들은 무조건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얘가 생명이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유전병이야. 유전병으로 나왔어. 근데 아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정상이고 한 명 유전병이잖아? 그럼 그 반성 아닌 거야. 이게 열성이면서 반성이면 무조건 아들 무조건 열성이 나타나야 돼. 한 명이 정상일 수가 없는 거야. 생명이지? 그럼 그 7번의 아빠가 1번이잖아. 생명. 맞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그래서 앞으로 가봐. 그래서 앞으로 가보면 5페이지를 다시 가보면 이런 말 써져 있지. 그래서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존재해서 유전된, 즉 반성유전이라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라? 우리가 생명을 떠올려라 이 말이야. 생명이 열성이면서 반성이었으니까 열성 여자를 기준으로 찾아라. 그래서 그게 반성유전이 맞다면 그 여자가 열성일 때 그 여자의 아들 무조건 열성 나와야 되고 그 여자의 아빠도 무조건 열성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성 남자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우성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엄마하고 딸이 무조건 우성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반성인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다? 그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혹은 그 유전병을 나타나게 한 유전자는 무조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다. 알겠니?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또 반성유전인 거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방학 때 이거 말고도 하나 얘기했던 거 있고, 만약에 이렇게 가계도 옆에 니는 어떤 유전자에 이렇게 유전자량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유전자량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구성원이 뭐
뭐 1, 2가 이렇게 있는데 구성원 1하고 2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라지 A의 유전자량이야. 근데 1도 하나고 2도 하나인 거야. 자, 이거 얘기했었지. 어떤 특정 유전자의 유전자량이 같아. 근데 얘네들이 서로 남녀야. 남녀 사이에 갖고 있는 특정 유전자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지. 그럼 이거 무조건 반성이야. 알겠어? 자, 남녀 사이에 그게 뭐 보통 남매지간일 수도 있고, 보통 남매지간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남녀 사이에 특정 유전자량이 같은데 만약에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 무조건 뭐다? 반성 유전이라고. 반성. 반성 유전이야. 자, 생각을 해봐. 만약에 지금 여기서 1번하고 2번이야.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뭐야 이렇게 남매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1번도 A가 하나고 2번도 A가 하나고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은 항상 두 개가 짝을 이뤄야 되니까 1번은 A하고 스몰 a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2번도 A하고 스몰 a 갖고 있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우열의 원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우성 형질이 나타나야 되거든. 뭐 유전병이 우성이든 정상이 우성이든 둘 다 같은 형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또 둘 다 유전병이든지 둘 다 정상이든지 해야 되는데 유전자량이 같은데 이렇게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거는 결국 반성 유전. 왜? 남자는 X가 하나고 여자는 X가 두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예를 들어서 A를 하나 가자. X에. 그럼 여자는 X가 두 개이니까 A 하나 갖고 스몰 a 하나 갖는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이 여자구나. 미안해. 요즘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1번이 지금 여기 가계도상 여자다. 그러면 이렇게 갖는 거고 남자 이렇게 갖는 거거든. 그러면 여자는 지금 이렇게 A 하나 스몰 a 하나 가지면서 유전병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이형조합 같거든. 그런데 유전병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것도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표현형이 다른 게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정상이 우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요 예시대로라면 이 가계도상에서는 유전병이 뭐가 되는 거야?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예시로 써놨지만 그러면 유전병 유전자가 라지 A라면 정상 유전자는 스몰 a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상염색체 존재한다면 표현형이 서로 다른 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만약에 특정 유전자량이 서로 남녀 사이에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다면 그건 무조건 반성 유전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거야. 생명을 가지고 열성 여자를 기준으로 아빠와 아들이 모두 열성이 나타난다. 그럼 반성인 거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열성이 아니다. 그럼 반성 아니다. 반성이 아니란 얘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전자량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현형이 다르다. 하나 더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얘기 나온 김에 니네 방학 때 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야 부모가 이거 예를 드는 거야. 부모가 예를 들어서 T와 뭐 예를 들어 야 T하고 예를 들어서 T 프라임이 서로 대립 유전자래. 잘 봐. 근데 부모가 T와 T 프라임 중 각각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문제 지문에 이런 말 써 있거든. 그런데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 표현형이 서로 달라. 자, 문제 보통 이렇게 써 있거든. 이것도 무조건 반성이라 보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지. 아빠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뭐 딸하고 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태어났어. 근데 아빠하고 엄마가 각각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T만 가지면 엄마는 T 프라임만 가져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T 프라임만 갖고 있다면 엄마는 T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딸이 이렇게 유전병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가정을 하는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만약에 아빠가 T만 갖는다고 쳐봐. 그러면 아빠는 TT 두 개를 갖는 거거든.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그러면 엄마는 T 프라임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딸하고 아들은 둘 다 무조건 이형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요거랑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야. 말만 좀 다른 거지.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그러면 얘네들이 무조건 표현력이 같아야 되는데 가기도상의 표현력이 다르게 나와 있죠.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빠가 예를 들어서 X염색체가 하나인데 거기 T를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자, 엄마는 X가 두 개여서 T'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T'Y. 그지? 그럼 딸은 XT의 XT' 이렇게 이형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딸은 어찌됐건 뭐야? 이형접합이거든. 그러면 그때 딸한테 지금 뭐가 나타났어? 야, 여기 지금 얘 봐봐. 교재 없잖아. 딸한테 지금 유전병이 나타난다고 내가 예를 들어놓은 거잖아. 이형접합이잖아. 그럼 유전병이 이 가계도상에서 유전병이 뭐가 되는 거야? 우성되는 거야. 정상에 대해서. 알겠어? 그 다음에 지금 봐라. 그럼 그때 이제 이게 맞는 거잖아. 아들이 T' 하나를 갖고 있었던 정상이면은 이 가계도상에서는 정상 유전자가 T'이라는 거야. 유전병 유전자가 T라는 거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 무조건 T가 정상을 의미하진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가계도를 보고 우열관계를 찾고 그 다음에 이게 반성인지 아닌지 찾은 다음에 적당한 유전자형을 갖다 쓰든지 아니면 문제 나와 있는 그 조건대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T가 정상이고 T' 유전병 이런 거 없어. 알겠니? 자, 요것도 그러니까 요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요것도 바로 반성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세 가지는 기억을 해라. 생맹. 그지? 생맹하고 같은 패턴이면 반성.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문제에서 유전자량이라고 해서 표를 줘. 그런데 아들하고 딸 사이에 혹은 표현형 달라. 그럼 그것도 무조건 반성.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빠하고 엄마가 한 종류씩만 갖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표현형이 다르다. 이것도 무조건 반성. 알겠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사실 그 방학 때 한번 쭉 했거든. 그러니까 니네 방학 때 그 교재를 버리지 않았다면 거기에 내가 아마 다음 시간에 진도가 다 나가면 또 따로 프린터를 준비하긴 할 건데 내용만 너무 많이 설명하면 또 정작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건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좀 문제를 풀면서 익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또 이제 가계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항상 야 보기에 얘 봐봐 우리 보기 이렇게 선지에 기역, 니은, 디귿 나오면 보통 제일 디귿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확률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어떤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서 어떤 자손이 태어날 때 어떤 형질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 자, 보통 확률 구할 때 사용되는 게 더하냐 곱하냐 둘 중에 하나거든.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지. 줄거놨잖아. 보통 가계도 하나 주고 있잖아. 뭐 가형질, 나형질에서 보통 두 가지 형질을 같이 줘. 대부분의 가계도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어떤 자녀가 태어날 때 예를 들어 모는 나타나고 모는 나타나지 않을 혹은 뭐가 나타나면서 뭐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보통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야, 뭐 예를 들어서 뭐뭐이면서 뭐뭐일 확률 뭐 이렇게 나와 보통. 그럼 이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각각의 확률 구한다면 서로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거일 확률 구하고 이거일 확률 구한 다음에 걔네 둘의 확률 곱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야 앞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거 확률이 유전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모 세대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이 유전 용어 얘기할 때 표현형 이렇게 대괄호를 쓴다 그랬잖아. 야, 어떤 부모가 있고 이 부모 사이에서 예를 들어 자식이 태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유전병이야. 우리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해볼게. 그냥 상염색체 유전이야. 그럼 스몰 AA겠지. 뭐 예를 들어 대립 유전자가 A 스몰 A라고 치면. 근데 이 엄마는 정상인 거야. 정상인데 유전자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유전 형질이 뭐 나타날 확률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엄마가 가능한 유전자형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
그럼 그 각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A 스몰 a이거나 AA 두 가지일 수 있거든. 그러면 엄마가 A 스몰 a일 확률을 또 따로 계산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거일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고 이게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정상이긴 한데 유전자형이 이거일 확률이 3분의 2가 나오는 뭐 얘가 3분의 1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 많단 말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 만약에 유전 형질이 나타날 확률. 그러면 야 얘하고 얘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유전병일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일 확률이 3분의 2면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엄마가 이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는 유전병이 내가 못 태어나지. 0이지. 그리고 A일 확률이 3분의 1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유전자형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곱하는데 엄마가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줘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경험해보는 게 습득하는 게 더 빠를 거다. 그래서 보통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확률들은 각각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더해줘라. 알겠니? 보통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가계도 분석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시 하나 나와 있는데 자, 가계도 1, 2, 3은 유전병 유전자가 상염색체, X염색체, Y염색체 존재하는 경우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내가 Y염색체 있는 건 별로 언급 안 했으니까 야, 가계도 1은 어때? 일단 우열관계를 떠나서 유전형질이 전부 남자한테만 나타나고 있지? 근데 여기 2번하고 3번 가계도를 보면 막 딸한테도 나타나고 막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 가계도가 무조건 Y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지?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야, 2하고 3을 보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우열관계 찾을 수 있어. 여기 봐봐. 예. 가계도 2를 보면 여기를 보면은 부모 둘이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3번 자녀가 유전병이지? 그럼 이 가계도 상에서는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뭐야? 그러면 내가 뭐 이용하라고? 열성 여자를 이용하라고요. 열성 여자를 기준으로 어때? 그 반성 유전이라면 그 여자의 아들, 그 여자의 아빠가 전부 뭐야? 열성이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예를 들어 3번 가계도를 봐봐. 야, 봐봐. 3번 가계도도 지금 보면 야, 여기 구성원 5번의 부모를 보면 정상인데 유전병이잖아. 3번 가계도도 유전병이 열성이거든? 그러면 이때 열성 여자를 기준으로 봐봐. 반성이라면 여자가 열성일 때 아들 무조건 열성 나와야 되고 그 아빠 무조건 열성 나와야 된다 했는데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반성이 아니란 얘기. 그럼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란 얘기고 가계도 2가 반성 유전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보자. 유전자가 X염색체 존재하는 경우에 가계도는 2가 되겠지? 틀렸고. 이런 유전병에 대해서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갖냐? 야, 얘는 알 수가 없어. 어차피 Y염색체가 하나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를 하나 갖든 우성 유전자를 하나 갖든 이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어진 요 가계도만 봐서는 이게 열성인지 우성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X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번 야 여기 구성 얘 봐봐. 지금 이거 우리가 반성이면서 뭐야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 알았지? 게다가 여자면 무조건 동형접합이지. 열성은 두 개가 짝질 때 나타나는 거니까 동형접합이어야 되는 거 맞고 자 3번이 4와 유전자형이 같은 여자와 결혼한대. 그러니까 3번이 4랑 결혼한다 생각하면 돼. 야 얘 봐봐 4번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이거 이형접합이거든 4번은. 그치?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뭐 스몰 a라고 하면은 이 여자는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3번은 이렇게 갖고 있거든. 맞지? 그러면 이 아이가 유전병 나타낼 확률은 얼마야?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지 않고 유전병일 확률은 뭐야? 2개. 하나. 둘. 그지? 2분의 1이 되는 거야. 50% 맞네. 그 다음에 5가 6번과 유전자형이 같은 여자, 그냥 5번하고 6번이 결혼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상염색체 유전, 자, 유전자 이렇게 쓰면 되지. 얘도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얘 스몰 a라고 하면 얘는 a 스몰 a가 되는 거거든. 야, 그러면은 봐봐. 스몰 a랑 a 스몰 a야. 그럼 여기서 유전병일 확률은 일단 2분의 1이 되지. 근데 문제는 딸이라 그랬잖아.
상염색체 유전은 아들, 딸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냐 딸이냐 확률 또 따로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또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 4분의 1, 25%가 된다. 알겠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뭐 생명의 가계도 분석도 얘기를 했고, 오케이. 됐니? 야, 그러면, 어? 앞에 딸을 낳는다고, 정해졌구나. 그러면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식을 낳을 때라고 돼 있으면 딸이라 확률 곱해줘야 되는데, 이미 딸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그냥 유전병일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다. 미안해. 앞에 걸 안 봤네. 그럼 이거 X가 돼야 되겠지. X. 그지? X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인자 유전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인자 유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인자 유전 얘기할 텐데, 다인자. 그지?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단일인자 유전 얘기한 거야.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단일인자.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게 유전자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서 배운 여러 가지 형질들이 있었잖아. 일단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그지? 물론 이제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느냐 성염색체에 있느냐 뭐 구분은 해야 되겠다만 어쨌든 우열관계가 뚜렷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좀 땡겨서 하자면 여기 봐봐. 우리가 요런 그래프 나올 수 있거든. 뭐냐면은 가로축이 표현형이야. 그리고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어떤 집단을 조사를 한 거야. 어떤 형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 예를 들어 혐알기라고 쳐. 그러면 혐알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200, 니네 생명과학 선택한 애도 한 230명 되나? 뭐 그쯤 될 거야. 그지? 그럼 230명을 대상으로 총원을 대상으로 혐알기가 뭐 그게 몇 명이 됐건 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이니까 뭐 230명 중에 혐알기 되는 사람이 한 뭐 170, 80명 돼. 혐알기 안 되는 사람은 뭐 나머지야. 딱 이거 말고는 없거든. 그치? 물론 이제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뭐야? 마찬가지로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를 하자면 어떻게 돼? 혈액형은 표현형이 몇 가지야? 야, 그러니까 니네 요 그래프가 나올 때 표현형이 두 가지고 그게 이제 뭐 많고 좀 이렇게 나오면 단일인자 유전 항상 이렇게 우성과 열성 표현형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이제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단일인자 유전이긴 하지만 유전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뭐 A형이냐, 뭐 B형이냐, 뭐 O형이냐, 뭐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형이 네 개일 거 아니니? 물론 이제 그 수에 뭐 많고 적으면 좀 있겠지.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다인자 유전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러 쌍이야. 여러 쌍 또는 여러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 그래서 뭐 우리가 배우는 것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다인자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과들 우열관계가 뚜렷하지가 않아.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환경의 영향도 또 많이 받는다 그랬지. 그래서 야,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은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여러 개니까 그 유전자 개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 자, 그래서 봐봐. 단일인자 유전처럼 표현형에 따른 만약에 개체수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희가 학교 가서 이번에는 피부색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부색을 딱 우성과 열성으로 나눌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조금 시커먼 사람, 더 시커먼 사람, 뭐 좀 갈색인 사람, 조금 더 밝은 사람, 아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즉
다인자 유전은 표현형이 단일인자 유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걔네들이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를 조사해보면 마치 뭐처럼 나타나냐면 그게 정규 문포 곡선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다인자 유전은. 알겠니? 요거 이제 맨 뒤에 나오는 건데 일단 땡겨. 근데 니네 나중에 뭐 실수 많이 하냐면 요 그래프 있지, 요거. 단일인자 유전인데 복대림 유전하는 경우에 표현형이 좀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마치 얘를 요거 단일인자 유전인데 이거를 다인자 유전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방금 언급했지만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 형질에는 그 뭐가 있느냐? 방금 얘기한 피부색 같은 게 대표적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살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돼. 뭐 키도 있어, 키. 그렇잖아. 니네 키도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성장판 자극한 운동 많이 하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키가 커지고 작아지고 좀 달라지잖아, 그지? 뭐 키, 커처럼 보이는데 키야, 키, 그지? 글씨를 좀 잘 써야겠어, 이게 키. 잘 안 써져 근데 이게 몸무게. 자, 요런 게 대표적이야. 자, 그래서 여러 쌍이라 그랬잖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통 2쌍 아니면 3쌍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통 3쌍이 제일 많이 나와요. 3쌍. 알겠어? 3쌍.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 한번 보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 키, 몸무게, 피부색, 눈동자 색깔과 같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요? 2쌍 이상의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질을 유전 현상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많은 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 발현에 관여. 보통 다인자 유전에서 몇 개라고 나오면 그게 몇 쌍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뭐 유전자 3개가 관여한다 그러면 그 3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다 많은 수가 관여하다 보니까 우열 관계가 어떻다? 뚜렷하지 않더라. 그리고 환경의 영향 많이 받더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까 위에 그래프 그려줬지만 각 형질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개체수를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게 마치 뭐야? 정규 분포 곡선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낸다. 그러면 바꿔 말해서 야, 단일인자 유전은 불연속적인 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분포가 불연속적인 변이를 보인다 이렇게. 얘는 연속적인 변이를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왜 니네 그 저거 있지, 저거 그 요즘 초등학교 때 배우냐? 수학 시간에 도수분포표라는 거 배우잖아.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지 하여튼 그 도수분포표 생각하면 되지. 니네 보면 키도 보면 어떻게 돼? 막 여러 구간으로 나누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160에서 165 사이, 뭐 165에서 173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런 것처럼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 피부색 많이 나오거든, 피부색. 자, 그럼 피부색 갖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봐 줄게. 여기 봐봐.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 피부색을 조사를 하면 어때? 피부색에 대한 표현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그 표현형에 대한 개체수들을 조사해보면 결국엔 이렇게 뭐야? 정규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럼 피부색 갖고 얘기하는데 잘 봐봐. 니네 이게 보통 꼭 피부색이 아니더라도 다인자 유전이 나온 지문에 이렇게 써있거든. 잘 봐봐. 뭐 어떤 유전 형질 또는 여기서는 피부색이니까 3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지. 자, 니네 피부색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3쌍 나올 거야. 대부분 3쌍이야. 야, 그럼 봐봐.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3쌍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스몰 a, 뭐 B하고 스몰 b, 우리 지금 여기 교재에는 C하고 스몰 c 이렇게 돼 있지.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이 둘이 이제 서로 대립 유전자긴 한데 단일인자 유전과들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라는 의미는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3쌍에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자, 대문자는 피부색을 좀 검게 만드는 유전자고 소문자는 희게 만드는 유전자. 그래서 이것도 검은색이 우성, 흰색이 열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여기 뭐 우성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은 항상 요 말 나와. 보면 여기서 이제 피부색을 예를 드는 거니까 유전자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검게 만드는 유전자 개수, 즉 대문자. 이게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다인자 유전은 무조건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자, 그러니까 봐봐. 지금 피부색만 갖고 얘기해 볼게.
검게 만드는 유전자가 라지 ABC가 있고 희게 만드는 게 스몰 ABC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피부색 유전자는 세 쌍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피부색 유전자를 요렇게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검게 만드는 유전자를 3개 갖고 있는 거지. 희게 만드는 거 어쨌든 3개지. 그럼 이 사람은 뭐 피부색 따지면 이제 섞여서 갈색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맞지? 그럼 이 사람도 어쨌든 뭐 얘랑 종류는 다르게 갖고 있지만 검게 만드는 거 3개 갖고 있지? 위에 나왔죠. 종류 상관없다고요. 대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이게 3개잖아. 이렇게 3개잖아. 대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이 두 사람은 표현형이 같은 거야. 피부색이 같은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봐봐. 자, 어떤 두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은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유전자만 이렇게 6개가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피부색을 하얗게 만드는 유전자만 6개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피부색이 겁나 검은색이고 이 사람은 겁나 흰색인 거야. 자, 이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이 다인자 유전이 나올 때 여기 보면 3쌍의 유전자에서 결정된다라고 돼 있고 보통 또 뭐가 써 있냐면 이 3쌍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 보통 써 있거든. 두 가지 중에 하나야. 3쌍이 나오면 3쌍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3개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2개 염색체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건 뭐냐면은 이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이 3쌍의 유전자가 즉 독립이라는 얘기야. 독립. 그러니까 유전자 배치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정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유전자가 3쌍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 염색체에 A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여기에는 B를 갖고 있고 여기에는 뭐 C를 갖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면 이제 요 A, B, C가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하면 이걸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색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지금 요렇게 갖고 있고 요렇게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그게 독립이든 얘네들이 같은 염색체에 있든 이 3쌍이 전부 동형접합이지. 자,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만들어져? 니네 그 생식세포는 있잖아. 이 각 쌍들 있지. 이거의 절반을 갖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거 2개씩 갖고 있으니까 얘에 의해서는 A 하나, 얘 B 하나, 얘 C 하나지. 즉 한 종류, 한 종류. 이 사람은 무조건 A, B, C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만 만들어져. 그럼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한 종류지. 니네 동형접합일 땐 무조건 생식세포는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검은색인 사람이 만든 생식세포와 흰색인 사람이 만든 생식세포가 만나서 뭐가 태어나? 자손이 태어나는 거지. 그럼 그 자손은 결국 뭐야? 이렇게 유전장을 갖는 거지. 그러면 대문자가 몇 개야? 3개니까. 이 사람은 부모와 달리 피부색이 약간 갈색을 띠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니네 여기 참고로 F1이라고 하는 건 자손 1대를 말하는 거야. 뭐 잡종 1대라고도 표현하는데 1대 자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 본인하고 피부색이 같은 배우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유전자도 똑같다고 칩시다. 야, 그러면 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몇 종류가 돼? 8종류가 되죠. 맞지?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8종류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자, 요 2개 중에 하나와 요 2개 중에 하나와 요 2개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A 하나 가지면서 B 하나 가지면서 이렇게, 그지? A 하나 가지면서 B 하나 가지면서 스몰 C, 그지? A 하나 가지면서 스몰 B 가지면서 라지 C, A 하나 가지면서 스몰 B 가지면서 스몰 C, 스몰 A 라지 B 라지 C, 스몰 A 라지 B 스몰 C, 스몰 A 스몰 B 뭐야? 라지 C,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서 몇 종류? 8종류지? 자, 그런데 우리 다인자 유전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종류는 얘기한다만 대문자 수가 중요해. 결국에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8종류 만들면 이 사람도 8종류 만들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유전자 조합은 몇 가지가 나와? 64가지 조합이 나오는 거야. 그지? 64가지 조합이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 이게 똑같은 거 옆에 하나 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어? 써볼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랑 만나서 자손이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얘랑 만나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얘랑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생식세포들이 갖는 대문자 수거든. 야 봐봐. 요거 갖는 대문자 몇 개야? 3개. 얘가 갖는 대문자 수는 2개. 얘 2개. 얘 하나. 2개. 하나. 빵개지. 그럼 결국 8종류의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어차피 종류는 상관이 없다 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돼? 3개를 갖거나 2개를 갖거나 하나를 갖거나 이제 맞네? 뭐 굳이 이거 8개를 다 구분을 해서 쓰자면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 자 3개, 2개, 2개, 1개, 2개, 1개, 1개, 빵 이렇게 되겠지 8종류가? 맞지? 그 생식세포들이 갖는 대문자 수가 그러면 자 배우자들이 갖는 마찬가지로 3, 2, 2, 1, 2, 1, 1 빵이야. 그러면 두 생식세포가 만나면 우리는 생식세포가 어떤 조합을 이뤘든지 간에 걔네가 갖는 대문자 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류가 달라도 대문자 수가 같은 표현이 같은 거니까. 그럼 봐봐. 이 대문자 수 6개 되겠지? 5개, 5개, 4개, 5개, 4개, 4개, 3개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5, 4, 3, 4, 3, 2가 될 거고. 그지? 똑같네. 여기 5, 4, 3, 3, 2. 그지? 4, 3, 2, 1 될 거고. 그지? 여기 5, 4, 3, 1. 그지? 이렇게 쭉 써볼 수 있거든. 뭐 다 쓸 필요 없잖아.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요거나 어떻더라는 거야? 분명히 유전자형을 써보면 좀 다르겠지만 대문자 개수가 똑같은 표현형이 같더라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유전자 조합은 64개지만 그 자손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야? 6, 5, 4. 그지? 뭐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4, 뭐 3, 2, 1 해서 얼마? 자, 여기다 쓸게. 자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가 된다? 자, 자손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맥시멈 6개부터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잖아. 즉,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7가지. 그 표현형 7가지에 대해서 개체수를 조사해보면 아까처럼 정규 분포 곡선 형태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표현형 7가지 나오. 왜 이걸 강조하냐면 니네 나중에 실제 다인자 유전 풀 때는 지문에 이게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만 알려주고요. 표현형만 알려줘. 그럼 그 표현형만 보고 뭐 부모의 유전자형을 유추한다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다 독립인 경우로 가정을 한 거잖아? 독립인지 아니 그거 찾아줘야 되거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이제 독립인 경우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자손들 중에서, 대문자 수를 이렇게 갖는 자손들 중에서, 부모랑, 지금 둘 다 대문자 3개 같잖아. 부모랑 표현형이 같은. 자,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겠냐, 이거.
무조건 대문자 3개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최대 6개 중에서 3개만 가지면 표현이 무조건 똑같은 거 아니냐. 라지 A, B, C를 갖든 라지 A, 라지 A, 라지 B를 갖든 자, 이때 조합을 이용하는 거야. 컨비네이션 6시 3이 되는 거지. 6시 3. 최대 가질 수 있는 대문자 6개 중에서 몇 개만 가지면? 3개만 가지면. 맞지? 6시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계산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따지면 유전자 조합이 64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20가지 조합이 부모와 표현형이 같다 이 말이야. 64분의 2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또 이걸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그 중에 이 전체에서 부모랑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자, 유전자형이 같을 경우 이거 지울게. 자, 여기다 유전자형이 같다.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 이건 어떻게 될까? 야,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A, B, C 지금 얘 세 쌍이 각각 다른 염색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A 스몰 a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에서 B 스몰 각각의 확률 계산한 다음에 다 곱하면 되는 거야. 아까 동시에 가지려면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A 스몰 a와 A 스몰 a 사이에서 A 스몰 a를 가지면 되는 거지. 이 확률 얼마야? 이거 얼개표 이렇게 쭉 그려보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B 스몰 b, B 스몰 b 사이에서 B 스몰 b인 게 태어날 확률 2분의 1이고 C 스몰 c, C 스몰 c 사이에서 C 스몰 2분의 1이잖아. 그럼 다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곱하면 결국 얼마가 나온다? 8분의 1이니까 유전자 조합이 총 64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전체 64가지 조합 중에서 8가지는 부모랑 유전자형도 같은 거다. 근데 이것도 표현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전체 중에서 부모와 같을 확률 물어볼 때가 있고 표현형이 같은 애들 중에서 유전자형까지 같을 애들. 그럼 그건 얼마가 돼? 무조건 20이잖아. 그러면 그 중에 8개겠지. 맞아? 그럼 20분의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확률이 요거랑 좀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게 이제 힌트인데, 니네 쭉 하다 보면 대문자를 아예 안 갖는 자손도 태어날 수 있지. 그럼 그 얘기는 뭐지? 전부 소문자로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 전부 소문자인, 그러니까 매우 흰색을 갖는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가 돼? 64분의 1이지. 근데 이게 힌트다. 뒤에 가면 표현형이 7가지 나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 그러면 그때랑 이거랑 어떻게 구분, 요거 갖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뒤에 이제 들어보면 알 거야. 지금은 이 A, B, C 세 쌍이 다 서로 다른 염색체 있는 경우잖아.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이 같은 염색체 있는 경우도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근데 그 같은 염색체 있는 경우도 따지다 보면 표현형이 7가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까 했지만 문제에서는 표현형이 7가지라는 것만 알려준다 그랬잖아. 그럼 그거를 보고 그리고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A, B, C가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 있는지 같은 염색체 구분을 해줘야 돼. 자, 그 얘기는 지금 우리 교재에 없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면 돼. 자, 그래서 무조건 일단 다인자 유전은 대문자 수가 결정한다라는 거. 종류는 어차피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제 없다라는 거. 그럼 니네 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 비교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뒤에 있는 거 보고 정리를 해두면 되고 요 밑에다가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만 적어봐. 니네 학교에서는 아마 이게 나올 수 있거든.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다인자 유전 할 때 이 다인자 유전이 시험에 출제될 때 출제된 유형이 크게 3가지야.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이렇게 3쌍이 있어가지고 자 선생님 D라고 표현할게. C는 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3쌍에 의해서 어떤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이 있는데 얘가 출제된 형태가 3가지라고. 그 세 쌍이 모두 방금 피부색처럼 독립인 경우.
이게 사실 가장 쉬운 형태라고 보면 되겠지.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얘기할 건데 이 세 쌍 중에 두 쌍 혹은 세 쌍이 서로 같은 염색체에 있는 경우 연관이라고 연관.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는데 야 단일인자 유전하고 사실 이게 더 많이 출제되는 추세이긴 해. 이거랑 합친 거지 결국에는.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이 같이 나온 다인자인데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인데 보통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얘를 풀어내려면 우리가 사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요거 갖고 예를 드는 거야. 자, 어떤 다인자 유전인데 이렇게 세 쌍의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지? 그 세 쌍이 모두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하는 경우. 독립인 경우, 그지? 그럼 그때 만약에 유전자형이 이런 부모들끼리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염색체가 이렇게 세 쌍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모들끼리 결혼을 한 거지. 결혼을 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이런 부모들끼리 결혼해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토탈 7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지? 이건 방금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연관이 돼 있는 거. 자, 연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하나의 염색체에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이 있는 거라 그랬지? 자, 근데 연관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 그럼 예를 들어 세 쌍이라고 하면 세 쌍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두 쌍은 연관이 돼 있고 하나는 보통 다른 염색체, 독립으로 있는 경우. 아니면 세 쌍이 모두 하나의 염색체 연관. 이렇게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걸로 치면 이렇게 두 가지야. 근데 이제 세 쌍 연관은 뒤에 이제 요걸 얘기해보자. 연관인데 그 중에 두 쌍은 같은 염색체 있고 하나는. 자, 그럼 이때는 어차피 다인자 유전은 종류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니네가 두 쌍 아무거나 골라도 돼. 그럼 A, B, D가라 그러면 걔도 이제 유전자 요걸로 얘기할 거야. A하고 B가 같은 염색체 연관돼 있다고 치. 봐봐. A하고 B가 같은 염색체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D는 이렇게. 그럼 그때 자 연관돼 있는 애들 두 개가 그때 얘기했죠. 같은 유전자끼리, 같은 대문자끼리, 같은 소문자끼리 연결돼 있으면 뭐야? 이거 상, 인 연관이라 그랬어. 자,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A, B가 상인 연관돼 있어. 그러면 엄마는 있잖아. 엄마도 상인일 필요는 없지만 종류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A하고 B가 연관돼 있으면 엄마도 무조건 A하고 B가 연관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빠도 A, B가 상인이고 자, 엄마도 A, B가 상인이라고 하자. 자, 이 둘이 결혼한 거야. 아빠, 엄마 둘 다 상인인 거야. 그럼 이때 태어나는 자손. 자, 일단 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몇 종류가 돼? 얘네들이 상동이고 얘네들이 상동이면 이 둘 중에 하나 갖고 둘 중에 하나 랜덤으로 갖는 거니까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지. 맞니? 그러면 당연히 그 배우자도 4종류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유전자 조합은 몇 가지가 나와? 16가지가 나오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대문자수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봐봐. 이 사람이 생식세포 만들 때 그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 야, 봐봐. 예를 들어 요거랑 요거를 가지면 대문자수 몇 개 가져? 3개가 되지. 요거랑 요걸 가지면 2개. 요거랑 요거 가지면 대문자수 하나. 요거랑 요걸 가지면 빵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는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인 거잖아. 그러면 그 배우자도 어때? 이거잖아. 맞지? 지금 선생님이 요 가로축하고 세로축에다 쓴 거는 이 두 사람이 만든 생식세포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야. 그러면 그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그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6, 5, 4, 3, 5, 4, 3, 2, 4, 3, 2, 1, 3, 2, 1, 빵 해서 결국 이 둘이 결혼해서 자손들이 태어나면 그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와? 7가지가 나와, 7가지. 자,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7가지. 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다인자 유전이라는 힌트를 주고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7가지라 주면 니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분을 해내야 된다고. 문제를 풀 때. 유전자의 예를 들어 이건데 자손에게서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세 쌍이 모두 독립이냐, 두 쌍이 연관인데 부모가 둘 다 상인으로 연관,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답을 맞춰낼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세 번째 써볼까?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이게 연관해서 첫 번째 경우라면 두 번째 경우. 그죠? 여기다 쓸게요. 자, 아빠가 A하고 B가 상인이야. B는 독립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류만 같으면 된다 그랬잖아. 아빠는 예를 들어서 아빠나 엄마 중에 한 명이 상인인데 나머지 한 명이 A하고 B가 상반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자,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둘 다 4종류씩일 거야. 그지? 둘 다 4종류씩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자, 그때 이 사람이 만든 생식세포가 갖는 대문자 수는 3, 2, 1, 0 중에 하나잖아. 그 생식세포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3개, 2개, 1개, 0개 중에 하나겠지. 그럼 이때는 야 봐봐. 생식세포가 요렇게 2개 가지면 대문자 수가 2개. 이렇게 가지면 하나, 2개, 이 사람이 만든 생식세포들은 2개, 하나, 뭐 2개 아니면 1개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종류로는 이제 4종류지만 그 4종류가 갖는 대문자 수는 2개 아니면 1개지.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 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제 3, 2, 1 빵인데 2, 1, 1, 2라고 치면, 이제 5, 4, 3 더해주는 거 4, 3, 2, 1 4, 3, 2, 1 5, 4, 3, 2 해서 이제 위에다 쓸 걸 그랬나? 야, 결국 자손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5개 아니면 뭐야? 이렇게 4개 아니면 그지?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1개니까 표현형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 5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들의 표현형은 몇 가지다? 5가지다.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인자 유전인데 자손에게서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들어있으면 부모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돼 있고 한 명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니네가 그냥 바로 떠올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상인이 아니지. 이거 상반이지, 이거는. 그럼 이제 마지막 뭐 남았겠냐? 부모가 둘 다 상반인 거지, A하고 B가. 이제 부모가, 자, 둘 다 뭐야? A하고 B가 상반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지. D는 독립이고, 그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부모가 둘 다 상반이야. 상반이야. 자, 이건 표도 안 그릴게. 자, 마찬가지로 생식세포는 둘 다 4종류씩 만들 수 있어. 그럼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 잡은 16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생식세포가 갖는 대문자 수는 2개, 1개, 2개고 2개, 1개, 1개, 2개니까. 그지?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4개 아니면 3개 아니면 2개네. 맞지? 그러니까 표현형이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표현형 세 가지.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확률도 따져줘야 되긴 하거든. 아까 독립에 비해서 얘네들은 확률 따지는 게 좀 어렵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표현형 7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랑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연관돼 있는 애들 항상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지? 그때는 얘보다는 확률 계산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좀 표현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해보자 이거지. 이런 경우에는 표현형이 이만큼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모들이 이런 관계라면 표현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357. 좀 기억해두란 말이야, 357.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 나는 지금 A하고 B가 연관되어 있는 걸로 얘기했다면 A하고 D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해. 왜? 종류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그지? 종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 쌍 중에 두 쌍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그럼 이제 하나 더 뭐가 있어? 세 쌍이 모두 다 연관된 경우. 맞아? 자, 세 쌍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거. 하나의 염색체에 세 쌍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유전자이 또 요거라고 한다면, 자, 봐봐. 아빠가 이런 식으로 연관 A, B, D가 몽땅 다 하나의 염색체 이렇게. 자, 엄마도 만약에 자 몽땅 다 하나의 염색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지금 표현형이 같은 상황이야. 아까 피부색 이렇게. 야, 이런 경우에 요거 생식세포 두 종류겠지. 그럼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는 3개 아니면 0개 아니야? 여기도 3개 아니면 0개잖아. 그러면 그 자손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수는 6개 아니면 3개 아니면 0개니까 자,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들의 표현형은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니네 표현형 3가지다 그러면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세 쌍이 연관되어 있을 때는 보통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연관이 돼 있으면은 엄마는 말이야 똑같이 3개가 여기가 스몰 D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만약에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 그럼 마찬가지 생식세포 두 종류잖아? 자, 근데 얘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봐봐. 요렇게 만나면 자녀 태어날 거 아니야. 대문자 몇 개 돼? 5개, 4개, 2개, 1개. 표현형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4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표현형이 몇 가지?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현형에 조금 집중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거꾸로 이용하는 거야. 문제에서는 표현형만 주어지거든? 그지? 표현형 3가지, 4가지. 요거만 보고도, 이렇게 연관돼 있겠구나, 독립이겠구나를 조금 바로 좀 파악을 해야 문제를 좀 짧은 시간 안에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있다 그랬죠, 요거 아마 이제 뒤에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니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야. 단일인자하고 다인자가 섞여 있어. 예를 들어 볼게. 봐. 잘 봐.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넣어. 보통 가형질이다 그러면 가형질은 뭐 A하고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지문에 써 있을 거야. 뭐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단일인자 유전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형질은 뭐 스몰 b와 뭐 예를 들어서 라지 d 그러니까 B하고 예를 들어서 뭐 2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일단 세 쌍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다인자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어떤 부모가 요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좀 쉬운 버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들이 전부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근데 어떤 부모 한 명이 요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모도 유전자형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짓수는 최대 몇 가지냐? 자,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을 물어볼 때는 각각의 형질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몇 가지냐 물어보면 일단 형질이 서로 다른 형질이잖아. 그러면 가형질 먼저 계산해봐. 우열관계 뚜렷하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올 거 아니야. 그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오지. 그 다음에 자, 요 뒤에 거는 이제 다인자 유전이란 말이야. 다인자 유전이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 때 얘네가 전부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면 독립이라 그랬지. 그러면 니네 독립이면 이렇게 세 쌍 사이에선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7가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4가지가 되는 거야. 이것도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니? 그래서 요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풀어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그 문제들 선생님 예를 들어서 좀 풀어줄게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뭐 개념 체크는 그냥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뒤에 보면 개념하기 문제 나오거든. 여기가 오늘 숙제야. 여기가 오늘 숙제인데 좀 뭐 한 70 몇 문제 되니까 꽤 많아. 그래서 오늘은 따로 프린트 숙제는 안 내줄 거고 그리고 이거에 오늘 워크북 숙제가 있어. 얘네 워크북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봐봐. 앞에 혈액형 문제가 있거든. 혈액형이 18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북에는 혈액형 18문제랑 여기 있는 개념하기 문제가 이제 숙제인데 일단 지금 다인자 유전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몇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3번 문제 한번 봐봐. 3번. 야. 3번 문제 봐보세요. 자, 이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두 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며 각각 A와 B 두 쌍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이거 뭐야? 그럼 이제 다인자 유전자가 두 쌍이니까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두 개라고 하면 그게 보통 두 쌍을 의미하는데 다인자 유전이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줄을 읽어보면 가형질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거 딱 무조건 다인자 유전이라는 거야. 가형질은 다인자 유전이야. 자, 그 다음에 나형질이 또 있는데 봐. 걔는 대립 유전자 2와 2 한 쌍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단일인자 유전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다. 여기 봐봐. 여기 지문에 보면 얘가 단일인자 유전인 건 알 수 있지만 무슨 말은 없지? 통상적인 단일인자 유전은 얘하고 얘 사이에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이런 방법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따 풀어보면 알 거야. 그럼 봐봐.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 유전자형이 이제 요런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자,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잘 봐봐. 지금 다인자 유전인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 독립이란 얘기잖아.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도 당연히 뭐 독립일 거야. 그럼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봐. 야, 옆에다 써볼게. 유전자형이 지금 A 스몰 a, B 스몰 b, D E 스몰 E잖아. 해봐. 그럼 요 둘 사이에서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잖아. 야, 그럼 봐봐. 형질이 두 가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라 그랬지. 맞니? 야, 그러면은 요 앞에 다인자 유전에서 일단 얘만 놓고 생각.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몇 종류지? 4종류지. 얘도 4종류지. 그럼 유전자 조합이 16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 부모랑 표현형이 같으려면 대문자를 몇 개 가져? 2개 가져야 되지. 근데 유전자가 두 쌍이니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가 4개 아니냐? 4개 중에 2개만 가지면 되거든. 자, 그럼 요거 조합이잖아, 요거. 4C2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자, 그러면 자, 앞에 가형질에서 부모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16분의 6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을 봐봐. 야, 잘 봐. 우리가 일반적인 얘네들이, 야, 우성이라면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 우성이 나오면 되거든. 표현이 같으려면. 그러면 4분의 3이지. 이거 4분의 3에. 그러면 곱하면 얼마 돼? 64분의 18이거든? 16분의 3 나오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단일인자 유전이 아까도 얘기했지. 우열관계 뚜렷하다는 말 없었지. 얘네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야. 이거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단일인자 유전 중에 그거 있었지. 불완전 우성, 혈액형.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그 말이 생략돼. 단일인자 유전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은 다른 거야. 자, 그럼 봐봐. E 스몰 2와 E 스몰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봐. 우리가 유전자형 조합을 써보면 E 아니면 E 스몰 2 아니면 E 스몰 2 아니면 이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면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3이 되지만 만약에 유전자형이 달라서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하면 요거여야지만 부모랑 표현형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4분의 2가 돼서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거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16분의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확률이 16분의 3이라는 걸 통해서 이 단일인자 유전이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불완전 우성이구나. 즉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형질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보기를 봐볼게.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맞지? 그 다음에 기억에서 A와 E는 서로 다른. 그렇지.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푼 게 뭐였어? 얘네들이 전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계산을 한 거잖아. 맞고. 자, 그럼 봐봐. 야, 유전자형이 요런 부모 사이에서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냐 이거잖아. 잘 봐. 앞에 거 두 쌍은 다인자 유전이죠. 근데 니네 다인자 유전에서 뒤에 거가 소문자지. 야, 다인자 유전은 대문자 수가 결정하는데 이 부모 중에 한 명은 소문자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갖는 대문자 수하고 얘가 갖는 생식세포가 갖는 대문자 수 합인데 어차피 이건 0이잖아. 대문자 수가.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갖는 대문자 수는 몇 개야?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지.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E 스몰 2와 E 스몰 2 사이는 불완전 우성이니까 표현형 몇 가지 나와야 되냐? 1가지, 2가지, 3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뒤에 거에서는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니까 자손에게서는 표현형이 최대 곱해서 몇 가지? 9가지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6가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다인자 유전에서 이렇게 단일인자랑 섞어서 나오는 거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그나마 얘는 좀 쉬운 층에 속하는 문제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다인자 유전 한번 쭉 해볼까? 이게 중간중간에 다인자 유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단일인자랑 섞여 있다 보니까 일단 뭐 18번 같은 거는 다인자 유전은 아닌데 요것도 좀 체크 좀 해 놓으시고 이런 것도 단일인자 유전인데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요런 거 21번 한번 봐봐. 그냥 이거는 정말 다인자만 묻는 거거든. 21번. 이제 너도 번호는 써놔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여기 좀 화면에 띄워주니까 보겠지만 표시는 해놨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지. 야, 봐봐. 여기 보면은 어떤 형질은 세 쌍의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그럼 이거 무조건 다인자 유전이란 얘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세 쌍 D 스몰 D, E 스몰 E, F 스몰 F가 있는데 여기 이런 말 써있지.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거 무조건 빼박 다인자야. 그래서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런 말 있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다.
즉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독립이란 얘기인 거야. 그걸 감안해서 이제 보기를 보면 돼. 자, 그러면 기억. 이 세 쌍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날 때 가질 수 있는 최대 표현형은 몇 가지였어? 7가지였잖아, 7가지. 맞지? 대문자를 6개까지 가질 수 있고, 그지? 안 가질 수 있고, 0, 6, 5, 4, 3, 2, 1 하면 표현형이 7가지 나온단 말이야. 총 3쌍이니까, 그지? 7가지 맞고. 그 다음에, 자, 유전자형이 요런 애들. 생식세포 종류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3쌍이잖아. 그러면 각각 얘네들이 서로 다르면 2가지, 2가지, 2가지에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총 8종류가 나오겠지. 틀린 거야. 자, 디귿, 요거. 요런 놈과 요런 놈 사이에서 표현형이,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 요 둘이 결혼하면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갖는 대문자 수와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갖는 대문자 수의 합인데, 소문자로만 돼 있는 동형접합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니? 생식세포가 무조건 한 종류거든? 스몰 d, 스몰 e, 스몰 f. 요거 한 종류란 말이야. 근데 얘는 대문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와 요거랑 합친 대문자 수인데 결국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갖고 있는 대문자 수만 고려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때? 몇 종류 만들어져? 여기 보면 스몰 ff거든? 2개? 2개? 하나야. 얘는 생식세포 4종류 만들어질 거야. 근데 그 4종류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는 최대 몇 개야? 2개, 1개, 빵개거든? 그리고 얘는 빵개잖아. 그러면 결국 이 둘의 대문자 수 합은 2개, 1개, 0개니까 표현형 3가지 나올 수 있는 거야. 3가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요 정도는 쉽게 해결해야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쭉 한번 넘겨볼까? 그러니까 지금 표시하자면 22번도 뭐 지금 내가 풀어주진 않지만 다인자 유전이고요. 22번도. 그 다음에 쭉 넘기다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 섞여 있어가지고 32번. 이 32번도 한번 봐봐. 요것도 별표 하나 해놔봐. 별표. 자, 얘도 보면은 2가지 형질이 나와. 형질 기억과 니은의 특징, 그지? 자, 봐봐. 형질 기억이 나오는데 형질 기억은 한 쌍의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지? 단일인자 유전이란 얘기야. 그런데 얘는 뭐라고 써 있어? A하고 스몰 a가 있는데 얘네들이 완전 우성이다.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이 말인 거지? 자, 일단 기억은 단일인자 유전이야. 그 다음에 니은 형질 봐봐. 유전자가 2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그래서 B 스몰 b, D 스몰 d가 있는데, 자, 봐봐. 결국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달라진다. 즉, 다인자 유전이란 얘기지. 다인자 유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말은 뭐 라지 B와 라지 D가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동일하다는 얘기는 종류에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들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자, 뭐라는 거야? 이 3쌍이 다 독립이란 얘기인 거잖아. 맞니? 자, 그럼 잘 봐. 자, P가 지금 요렇게, 야, A 스몰 a, B 스몰 b, D 스몰 d 지금 유전장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다? 8종류. 그지? 각각 이렇게 3쌍인데 얘네가 이형접합이면 2종류에서 토탈 8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억 맞는 말이고. 기억의 표현, 야, 요 놈만 보자면 어떻게 돼, 요 놈만.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표현형은 우성과 열성 2가지밖에 없겠지? 기억 형질에 대한 표현형은 2가지가 나오는 게 맞지? 자, 니은 같은 경우, 야, 니은에, 야, 그러니까 이거지. B 스몰 b, D 스몰 d, 뭐 이런 부모들끼리 결혼했을 때. 맞지? 표현형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표현형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아니, 얘네들 각각이 만드는 생식세포가 갖는 대문자수 따지면 되잖아. 그지? 2, 1, 빵이니까. 2, 1, 빵이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대문자수 합해보면은, 자, 4개, 3개, 2개, 3개, 2개, 1개, 2개, 1개, 빵개니까 표현형 몇 가지가 나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가 나오는 거지. 대문자 수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했으니까 그럼 니은의 표현형은 5가지지. 자, 앞에 문장 맞아도 뒤에 문장 틀리면 틀린 거지. 니은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자가수분이란 말 나오지. 요게 이제 맨델 법칙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자가수분은 그냥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끼리 교배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야, P의 유전자형이 지금 이거잖아. A 스몰 a, B 스몰 b, D 스몰 d인데 이거랑 똑같은 애랑 교배를 시킨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동일한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러면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확률 계산한 다음에 곱해라. 그러면 A 스몰 a와 A 스몰 a에서 얘네 우열관계 뚜렷하다 했으니까 A라는 표현형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4분의 3이거든? 그치? 그 다음에 B 여기서 뒤에 거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몇 가지였어 아까? 아까 니은 형질은 5가지라며. 아니 표현형이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거 유전자 조합이 몇 개냐? 16개가 나오거든? 16개 중에 대문자 4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거 아까 얼마였냐? 4분의 3 곱하기 이거 16분의 6이지. 맞니? 그럼 이거 64분의 18. 그러면은 이거 16분의 9 나오냐? 32분의 9 나오지? 틀렸다. 맞아? 그래서 기억.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실제로 내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안 줄 건데, 다음 시간에 이 프린트를 줄 때, 이 프린트는, 요 다음 프린트다. 요거는 이제 앞에 그 세포분열 쪽은 좀 어려운 문제라서, 나중에 프린트 풀어보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 나올 거야. 자, 또 쭉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 쭉 넘어가서, 자, 요거지. 47번 한번 가봐, 47번. 자, 47번 봐봐. 유전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 자, 지문을 쭉 읽어보는 거야. 해봐. 기억을 결정하는 데 관여 3개의 유전자, 세쌍이란 얘기지. 서로 다른 염색체 독립인데, 자, 세쌍 이렇게 있대잖아. A, B, D 이렇게 세쌍이 있대. 그리고 두 번째 줄 읽어보면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에서만 결정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유전형질 기억은 다인자 유전이구나 하는 게 일단 파악이 되겠지. 자, 그래서 표는 철순의 가족 구성원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다. 자, 아빠하고 엄마가 3개씩 가지고 있고 철수는 안 갖고 있어. 맞아? 자, 일단 보기를 먼저 봐볼게. 기억은 해결이 바로 되지? 맞니? 자, 그리고 봐봐. 야, 철수가, ABD에서 결정이 된 철수는 대문자 수가 0개란 얘기는, 철수의 유전자형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스몰 a 2개, 스몰 b 2개, 스몰 d 2개인 거지? 그러면은, 어차피 얘네들도 각각 절반은 다 아빠,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아빠한테서도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엄마한테도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아빠의 유전자형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이거겠지. 맞지? 세쌍이 독립이라 했으니까. 맞니? 왜냐면 라지 A가 2개일 수는 없는 거야. 스몰 A가 하나 있어야 되고 스몰 B도 하나 있어야 되고 스몰 D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엄마의 유전자형도 이걸 거야. 똑같을 거야. 맞지? 이렇게 유전자형 추정해봐야 돼. 자, 그래서 아빠의 유전자형 맞지? 지금 구했지?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기억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와 다른 이런 게 어려운 거야. 표현형이 다를 확률이면 맞지? 일단 우리 세 쌍이 다 독립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삼성 셋 다 이형접합이면 유전자 조합이 몇 가지 나온다 그랬냐? 64가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다른 표현형을 갖는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같은 표현형을 갖는 걸 구해. 그치? 그러면 봐봐. 일단 같은 표현형을 대문자 3개 가질 확률 구하는 거야. 얼마야? 64가지 조합 중에서 대문자 3개 가질 확률이 얼마니? 63이잖아. 64분의 20이잖아. 그 다음에 0개일 확률은 얼마야? 64분의
1이잖아. 더해. 그 다음에 1에서 빼. 그러면 뭐야? 둘 다와 다를 확률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 결국 64분의 21이 아니라 1 빼기 64분의 21 돼야 되는 거지? 틀렸네.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하나만 더 풀고 마칩시다. 하나만 더 풀고. 문제수가 꽤 많아서 니네 이거 숙제 잘해와야 돼. 안 하면 너희 손해입니다. 안 하면 너희 손해야. 자, 55번도 한번 봐볼까? 55번. 자, 55번도 별표를 좀 해놓고. 자, 형질이 3가지가 나오는데, 아, 이거는 다인자 유전은 아니겠구나. 자, 다인자 유전 아니지만 한번 풀어볼게. 자, 뭐냐? 이거 다인자 유전 아니다. 가나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 존재한대. 자, 그래서 가라는 형질은 A 스몰 a, 나는 B 스몰 b, 다는 D. 자,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이 3개가 지금 나온 거거든. 자, 2가지 형질은 완전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는 얘기야.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야, 봐봐.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니까 봐.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2가지는 우열관계가 완전 우성인 거고, 하나는 불완전 우성인 거야, 불완전 우성. 그지? 그럼 그걸 찾으라는 거야. 해봐. 야. 요게 이제 마지막 3번째 줄이 핵심인 거거든. 이런 부모와 이런 부모,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둘일 때 그 사이에서 가능한 표현형이 8가지가, 잘 봐봐. 여기다 쓸게. 잘 봐. 재현아. 내가 풀어줄 때 보여. 지금 아빠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3가지 형질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놈이 우열관계가 뚜렷한지 안 뚜렷한지 찾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잘 봐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쌍이니까 표현형은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표현형 구하는 거. 자, 만약에 얘하고 얘 사이에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A라는 형질, 가라는 형질이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와? 2가지밖에 안 나오지. 우성과 열성. 맞지? 야, 얘하고 얘 사이에서 만약에 B도 나 형질도 우열관계가 뚜렷해. 그럼 이거 표현형 몇 가지 나와? 한 가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 B 스몰 b와 라지 b니까 한 가지 나오지. 안 되지 않아? 그렇잖아. 아니, D 스몰 d와 스몰 dd는 자, 유전자형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엔 우열관계가 뚜렷하든 안 하든 표현형 2가지거든. 근데 얘 때문에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나와야 합쳐서 표현형이 8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얘가 D 같은 경우에는 우열관계가 뚜렷하든 뚜렷하지 않든 표현이 무조건 2가지거든. 우열관계가 뚜렷해도 우성과 열성인 거고,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아도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표현형이 다른 거니까 얘 무조건 2가지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여기 B라는 유전자가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야. 우열관계가 뚜렷한 표현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표현형이 8가지가 못 나오거든. 그러면 얘에서도 표현형이 2가지가 나오려면은, 자, 이거하고 이거가 가능하거든, 유전자형이. 그러면 얘하고 얘가 표현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야? 어느 형질이? 나 형질이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이 다른 형질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보기를 봐보자. 3개의 유전자 중 2개는 하나의 염색체에 있냐? 지금 내가 이렇게 계산했지. 딱 독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물론 그거 아니어도 2개가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아닌 거지. 이 세 쌍 다 다른 염색체,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지. 근데 뻔할 뻔짜야. 해봐도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형질이 비유전자라는 거 지금 찾았잖아. 그 형질 나잖아. 맞는 말이지. 그러면 B의 표현형이 그러니까 A의 표현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
아버지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현형이 아빠랑 같을 확률이어야 돼. 해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 우성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이 가 형질에 대해서는 아빠랑 표현형이 같은 거거든. 얘는 우열관계 뚜렷한 애니까 4분의 3 나와. 그 다음에 야 얘는 얘하고 자 아빠가 비스몰 빈 거잖아. 그럼 얘가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형질이기 때문에 자손도 비스몰 b가 나와야 표현형이 똑같아.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 비스몰 b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거든.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우열관계 뚜렷한 거니까 얘도 근데 뭐 얘는 어차피 여기 열성인 거니까 2분의 1이지. 우성만 나오면 되거든. 아빠랑 똑같은 표현형이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결국 얼마다? 16분의 3이 나온다. 그지? 그럼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인자 유전 정리하시고요. 요거 일단 나머지는 숙제로 좀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주는 추가 프린트들은 아마 진도 아마 빠르게 끝나면, 저기 뭐야. 따로 풀이할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일단 풀면서 모르는 건 좀 체크해 놓으시고, 오늘은 프린트가 따로 안 나가니까 요 교재에 있는 거랑 워크북만 좀 해 놓으시면 되겠다. 알겠지? 다음 일요일 날이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